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연휴 초반에는 비 소식이 있지만 추석 당일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니까 귀성길 안전운전으로 보름달처럼 풍요롭고 따뜻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는 가운데 정부가 미래법제 국제포럼을 열고 AI 정책을 뒷받침할 법제 마련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AI 기본법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점검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제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권석화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인공지능 기본법이 통과됐습니다. 내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대한민국 AI 비전과 기본법 준비 사항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AI 혁신 생태계 조성, 산업 공공 전 분야의 AI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 사회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라고 하는 3대 정책 축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AI 액션 플랜을 마련 중입니다. 국회도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정부와 정책적 협력과 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산업 발전, 기술 발전을 발목 잡진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 기존의 국회와는 다른 좀 발빠른 대응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결과다. 이번 포럼에는 해외 주요 관계자들도 참석해 다른 나라의 AI 관련 법제 동향과 대응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또 AI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도 참석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AI 활용 사례와 법적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제처는 정부의 법제 총괄 조정기관으로서 급변하는 AI 환경에 대응하고 AI 시대를 전도하는 법제 모델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I는 우리의 그 발전,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AI가 각 사회 각 분야에 뿌리내리고 또 성장하고 그것이 국민들의 삶에 증진시키는데 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AI 발전을 위한 그 법제 마련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법제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국정과제로 내건 이재명 대통령이 챗 GPT 개발 업체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를 만나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사인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과 SK그룹의 최태원 회장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방한한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습니다. 챗 GPT를 개발한 인공지능 분야 글로벌 선두 기업의 대표를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했습니다. 제가 챗 GPT의 유료 구독자입니다. I'm a paid subscriber to ChatGPT. 어쨌든 과거에 만화에서 보던 게 현실이 됐는데 AI 기술에 꼭 필요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생산하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과 SK그룹의 최태원 회장도 참석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고 저희 기업들이 함께 뛴 결과 단기간에 대한민국 AI 인프라 혁신에 커다란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픈 AI와 한국 정부 그리고 국내 기업의 협력 확대를 당부했습니다. 오픈 AI는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에 필요한 HBM의 상당량을 삼성과 SK에서 각각 공급받는 내용의 의향서를 두 기업과 체결했는데 여기에 힘을 보탠 겁니다. AI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아주 커다란 이 비전과 또 주문을 또 저희한테 했습니다. And so to get to work with such wonderful partners, Samsung, SK Hynix, in many ways, but really starting with memory and the needs for that to serve the whole world's demand for AI. Couldn't be more excited to get to partner with Korea, both to support the needs. 미래 먹거리인 AI 산업의 육성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AI 인프라와 데이터를 확충하고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목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회장을 만나선 AI 분야에 대한 대규모 한국 투자를 약속받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픈 AI와의 협력 강화로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 AI 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공지능 시대 주역인 청년들이 인공지능을 한글처럼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 한글화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내년 초부터 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역량 있는 인공지능 인재 양성 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해 탑티어 AI 융합 과정을 신설하고 군장병 대상 인공지능 교육도 군 복무 기간 동안 취업 준비가 가능한 수준까지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행정전산망 장애가 발생한 지 일주일째, 복구된 시스템이 100개를 넘어섰습니다. 모두 타버린 시스템 96개는 대구센터에 이전해 정상화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인데 그중 일부는 아예 복구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이번 화재로 멈춰섰던 행정정보 시스템 647개 가운데 100여 개가 복구됐습니다. 이용자가 많은 주민등록 등 1등급 시스템 21개를 포함한 규모입니다. 장애 발생 일주일이 됐지만 복구율은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속도를 내기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현장 상황실을 설치하고 모든 자원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이 시작된 7-1 전산실에서 모두 타버린 시스템 96개를 정상화하기 위한 이전 작업도 본격화했습니다. 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 이전을 위한 민관 협력형 클라우드 업체가 선정되어 장비 입고를 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공무원들이 업무용 자료를 저장해온 G드라이브는 복구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용량, 저성능 저장소로 외부 백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공무원 12만 5천여 명의 업무용 개인 자료가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특히 인사혁신처는 과거 사무실 무단 침입 사건을 겪으면서 관련 정보를 G드라이브에만 보관해와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먼저 G드라이브는 지금 백업이 없어서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다수 부처는 PC와 G드라이브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정보를 PC에 보관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복구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다만 이 같은 개인 자료 외에 공식적인 결제와 보고까지 이뤄진 공문서는 공무원 업무 시스템인 온나라에도 저장돼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모든 시스템을 정상화하는데 한 달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대체 수단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인데 아직 복구되지 않은 시스템 500여 개 가운데 대안이 마련된 건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행정 시스템에 공백이 생기면서 사이버 공격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과 연관된 재난 대응 시스템 복구도 시급합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정부 행정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재로 보안 시스템이 훼손됐을 가능성 때문인데 행정안전부는 방화벽 등 보안 장비에는 이상이 없다며 복구 작업도 보안 장비를 가동한 상태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화재가 나기 전에도 미국의 한 보안 전문 매체에서 우리나라 정부 부처의 업무 전산망인 온나라 시스템 등 정부 시스템의 해킹 가능성을 거론한 상황. 여기에 행정망 마비로 인한 예상치 못한 보안 공백을 노린 해킹 시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해커들은 집중적으로 타깃을 삼아서 계속 공격을 많이 시도할 것이고, 국정원도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를 상향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 가운데 전문가들 역시 각 부처에서 어느 때보다 보안을 철저히 한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재난으로부터 영향받을 수 있는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는 보안 관제를 특별히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겠다. 사건 사고 등 재난 대응 시스템 복구도 시급합니다. 고속도로 사고로 긴급 차량 출동 시 내비게이션 앱과 전광판 등의 상황을 전파하는 고속도로 119 긴급 출동 알림 서비스는 물론 대피소 안내 등 재난 상황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 등도 먹통이 됐기 때문입니다. 포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00%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를 제때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필요하다며 가짜 앱을 유포하거나 악성 링크를 보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행정 전산망이 먹통이 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에도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명절 대목을 앞둔 우체국 쇼핑도 마비되면서 소상공인의 피해가 큽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장애인들이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데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먹통이 되면서 전화로만 신청이 가능한데 그마저도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자녀 시간을 확인할 수가 없고 활동 지원사는 근무 시간을 기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 한 게 처리가 안 될까 봐 그 급여 부분에서 제일 많이 불안해하십니다. 20일 이후부터는 거의 데이터가 소실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데이터가 만약에 복구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정부는 일단 출퇴근 시간을 수기로 적은 뒤 이후에 수당을 정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어 현장에선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산 오류도 입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이 입금이 안 되면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잖아요. 근무도 인정을 못 받을까 봐 새벽에도 전화가 오시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각종 복지 서비스 이용을 위한 국민행복카드도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미혼모 가정에서 분유와 기저귀를 사거나 다자녀 가구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요한데 결제가 안 돼 막막한 상황입니다. 서비스가 중단된 뒤 사무실엔 민원 전화가 끊임없이 오고 있습니다. 추석 전까지 복구가 되지 않을 전망이라 당분간 수기 접수 중심의 임시 운영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발생한 화재로 우체국 쇼핑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이곳에 입점한 소상공인들도 속이 탑니다. 쇼핑몰 복구가 지연되면서 입점업체들이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금액은 한 7천만 원 정도 되고요. 우체국 쇼핑은 이게 명절 때만 이게 팔리기 때문에 이 선물 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피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화재 직전 받은 주문 내역도 확인할 수 없다 보니 주소와 연락처를 몰라 발송이나 환불 처리도 어렵습니다. 전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주문처를 접속이 안 되니까요. 7일부터 이제 30일까지 한 3,000kg에서 5,000kg 정도 미리 떡을 주문을 해놨었죠. 우체국 쇼핑 입점업체 약 2,400곳의 매출 손실은 126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다른 온라인몰에서 입점업체들을 위한 기획전을 열어 판매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아주 작은 반도체인 양자점과 나노 결정을 손상 없이 정밀하게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오승주 교수 연구팀은 양자점의 성질을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기능성 포토레지스트를 설계해 전자, 광전자 소자의 소형화와 고성능화를 위한 반도체 제작 공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이 설계한 포토레지스트는 빛에 반응하는 화합물과 안정화제, 양자점 표면을 보호하는 리간드를 함께 사용해 양자점이 빛을 잘 내고 전기적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존 반도체 제작 과정인 노광 현상 공정에서 본래 성질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픽셀 크기를 머리카락 굵기보다 훨씬 작은 6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줄이고 인치당 4,200개의 픽셀을 구현하는 초고 해상도를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0월 수상자로 한보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한보영 교수는 추가 학습 없이 무한히 긴 영상을 생성하는 추론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등 컴퓨터 비전 분야 연구로 한국 인공지능 기술의 위상을 높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달 1명씩 선정해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초반에는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와 강풍이 예상됩니다. 추석에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지만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상청은 추석 연휴 전국에 크고 작은 비 소식이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휴 초반인 2일부터 4일 사이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와 남해안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한 바람과 3.5m에 이르는 높은 물결이 예보돼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귀성길 교통 이용객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휴 중반과 추석 당일인 6일에는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6일인 추석 당일날에는 대기 상층으로 옅은 구름이 유입되면서 비가 예상되고 있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보름달은 6일 오후 5시 32분에 떠 다음 날 새벽 6시 20분에 집니다. 달이 가장 높이 뜨는 시각은 서울 기준으로 밤 11시 50분입니다. 연휴 후반인 8일과 9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5도 안팎으로 높습니다. 낮 기온은 22도에서 29도,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23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추석 이후에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다만 필리핀과 대만 동쪽 해상에서 열대 저기압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연휴 후반 날씨가 달라질 수 있다며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긴 한가위 연휴 동안 가족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낼 계획을 하고 계실 텐데요. 과학관을 찾아 일상생활 속 과학적 원리를 쉽게 배우고 또 직접 체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고마리의 갈고리 모양을 활용해 이름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찍찍이 이름표에 담긴 생활 속 과학 원리를 깨닫습니다. 벌집 바구니와 우박 모빌 만들기 등을 통해 자연 현상을 직접 체험해 보기도 합니다. 독고마리에 관련된 찍찍이를 만들었고 열쇠고리처럼 좀 달고 다니고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싶었습니다. 과학을 체험으로 바꿔서 해보니까 훨씬 이해도 잘 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기상 현상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전시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밀물과 썰물이 나타나는 이유, 벌집이 육각형인 이유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국립과천과학관과 국립해양과학관 등이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행사는 일상 속 과학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과학마블 탐구 여행은 여행 중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자연 현상들을 담은 체험 전시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이렇게 친근하게 캐릭터, 이런 컬러, 패턴 등을 활용을 해서 친근한 느낌의 그런 컨셉을 좀 연출을 하였고요. 전시 행사는 12월 14일까지 열리고 체험 행사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상 속 자연 현상을 체험할 수 있는 과학 여행을 통해 과학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곳간에 수확한 햅쌀과 과일을 채우고 조상에게 감사를 전했던 추석 명절이 다가왔지만 치솟은 물가 부담에 여유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쌀 가격이 1년 만에 30% 넘게 뛰면서 송편 등 떡값까지 잇따라 요동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서울 종로구의 한 유명 떡집. 황영색색의 송편과 꿀떡을 사려는 단골들의 발길은 예전과 같이 이어졌지만 떡 가격은 달라졌습니다. 1년 전보다 적은 양으로 포장된 떡값은 500원씩, 인절미 한 마리 가격은 10,000원씩 올랐습니다. 그전에는 팩 이만한 거 10,000원 했어요. 근데 지금 뭐 양은 줄고 값은 곱. 어쩔 수 없죠 뭐. 세상에 그렇게 다 모든 게 올랐는데. 바로 쌀값 때문입니다. 송편의 주재료인 쌀 가격은 1년 전보다 30% 넘게 올랐고 인절미에 사용되는 찹쌀의 경우 1년 전보다 60% 넘게 가격이 치솟으면서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9월까지 이어진 장마에 햅쌀 출하가 늦어진 영향이 컸습니다. 9월에 비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확이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조금 아직까지는 좀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10월에 중망생종 신곡이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고 나면 여기에 부쩍 오른 인건비와 견과류 같은 부재료까지 가격 인상을 부추기면서 떡집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추석에는 다 같이 더불어 먹는다 항상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송편값은 항상 같아요. 예전에 뭐 10,000원을 팔면 뭐 한 2,000원 남았다 치면 지금은 1,500원도 안 남습니다. 정부가 양곡 5만 톤을 공급하는 등 가격 완화 노력에 나섰지만 고공행진하는 쌀값은 대표적인 명절 먹거리 떡값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농촌진흥청은 표현체 영상 분석 기술을 고도화해 농업 현장에 활발히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은 이 기술을 적용하면 사람이 종자 한 개의 11개 특성을 분석하는 데 5분씩 걸리던 것이 단 1초로 단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4만 개 분석 기준으로 인력은 4명에서 1명, 기간은 40일에서 1일로 줄어듭니다. 특히 정확도가 크게 높아져 선별된 종자의 품질도 향상되는 효과를 냅니다. 고기와 밀이 주식인 몽골은 지난 40년간 쌀을 생산하기 위해 수많은 시도를 했지만 척박한 토양과 기후 탓에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농업연구진이 현지 벼 재배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몽골 생명과학대학교의 벼 시험 재배장입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품종 진부 올벼가 황금빛으로 알알이 무르익었습니다. 농진청의 해외 농업기술 개발 협력 사업 코피아가 몽골에서 최초로 벼 재배에 성공한 겁니다. Тэгэхээр бид нар энэ туршид судалгааны ажлаа өргөжүүлэх шинэ туршигдсан энэ сорт одоо Монгол улсад нутагшуулах ийм шаардлага байгаа. 몽골은 낮은 기온으로 벼 생육 기간이 짧고 벼가 자라기 힘든 알칼리성 토양이어서 재배에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코피아 몽골 센터는 이런 악조건을 한국의 선진 영농기술로 돌파했습니다. 낮은 기온을 고려해 육묘 기간을 40일로 늘려 모내기 시기를 늦췄고 알칼리성 토양은 산성 비료를 투입해 중성으로 바꿨습니다. 올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배 기술이 표준화해서 몽골에 맞는 벼 표준 재배 기술을 확립해서 이것들을 재배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성공으로 한국의 벼 재배 기술은 물론 농기계와 농자재 등 관련 산업의 수출길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기술로 몽골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각종 국산 농업 투입재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벼 재배 기술의 성공 신화가 몽골의 식량 자급 향상과 우리 농산업의 수출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10월 2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